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일 수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하락 마감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시장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분석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가야 될 때 못 가면 반대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어젯밤은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 날인데 근데 오히려 아래쪽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식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어제 자연스럽게 상승해줬으면 시장의 분위기가 확 안정되면서 좀 상승에 대한 분위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지만 어젯밤에 이거 그죠?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예, 이제 만약에 어젯밤에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었다면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걸 보고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수도 있죠. 어젯밤에요. 예, 눈치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움직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빅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SVXY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었었는데 UVXY가 굉장히 어젯밤에 위기였는데 살아났죠. 그러니까 변동성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UVXY 같은 경우도 비중 줄여놓으셨던 거 다시 어젯밤에 비중 확대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다면 잘한 것이겠죠. 예. 물론 나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잤는데 오늘 하셔도 돼요. 오늘 하셔도 돼요. 어젯밤에 나온 이 결과를 보고 오늘 움직이셔도 늦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하면서 어젯밤에 이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서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어두워졌다는 거. 왜 하락했냐를 일단 이제 이슈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슈는 뭐 보나마나 또 똑같습니다. 뭐 전쟁 우려죠. 전쟁 우려. 근데 약간 그 전쟁 우려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약간의 차이요. 지금까지 제가 전쟁 이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전쟁 3단계가 있다라 말씀드렸죠. 말싸움 단계, 전면전 단계, 화해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누가 봐도 이 2단계 중에 와 있는 거죠. 여기 전면전 단계이죠. 전면전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확전이 되지만 않으면은 이제 시장은 뭐 좋아질 수 있을 거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확전만 안 나면은 뭐 특별한 일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시장이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했죠. 여기서 이제 무슨 재료가 나온 거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이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또 그리고 서방의 제재가 갈수록 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군도 대응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길어지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로 확전되지 않을까, 이게 3차 세계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게 핵전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이런 확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금 다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계속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지난 2020년에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 전염병이니 뭐 전쟁이니 이런 걸로 하락을 하면은 이 하락이 짧고 굵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추세적으로 빠지고 싶으면은 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 뭐 어디 경제 위기가 났다, 뭐 디폴트가 났다, 뭐 어떤 나라가 뭐 IMF를 신청했다, 이런 게 있어야, 긴축 우려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시장이 추세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어젯밤과 같은 이런 확전 우려, 그죠? 지금은 확전 우려죠. 이 확전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일단 제가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별로 일단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확전 우려도 사실 이 앞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수사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한, 그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막연한 확전 우려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뭐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이 군대를 막 움직이고 이런 액션은 없죠. 아직까지는 정말 확전될 만한 그런 이 진짜 물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죠? 뭐 물론 그 러시아군이 뭐 민간인 지역을 이제 뭐 거의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우려를 좀 강화시킬 수 있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조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이 어느 정도의 뭐 그러한 식의 폭격, 지금 민간인 지역에 대한 그런 공격, 그런 거 같은 경우를 그런 거 보고 솔직히 뭐 미국이나 나토가
그런 한두 번의 그런 폭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완전 이거를 전면전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확전 우려 이거는 막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막연한 전쟁 확전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일단 이런 거 하락 보는 입장에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안 좋아 보인다 이런 거 일단 저의 생각에 불과한 거고요.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꼬꾸라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위험해졌고 오늘 밤에는 이제 추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 거고요. 계속 이제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 했고 그 와중에 회담, 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회담 기대감 이런 거는 여전히 살아는 있거든요. 물론 오늘 밤에 회담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지역에 폭격하고 포격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이제 오늘 밤에 회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 회담은 좀 미뤄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어젯밤 하락에 영향을 미치긴 미쳤을 텐데 아무튼 이 와중에 계속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회담 가능성 이런 것도 계속 아무튼 집중을 하긴 해야 돼요. 회담에서 잘 되면은 전쟁 우려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이 정도 전쟁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젯밤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간단하게 좀 해보자고요. 지지와 저항 체크하면 되겠죠. S&P 4340이라는 자리 어젯밤에 붕괴시켰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지난 여기 3거래일 동안 결과적으로 4380 정도 자리에다 저항을 만든 셈입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4380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여기가 저항임이 확인이 됐고 어젯밤에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면서 또 중요한 지지선 4340까지 붕괴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하락이 기대되는 날이에요. 나스닥은 3거래일 동안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저항 테스트를 한 14,200 정도 부근에서 한 3거래일 동안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저항이 됐어요. 저항 인식했고 그래서 24일부터 해서 반등하던 이 반등의 흐름이 S&P건 나스닥이건 둘 다 현재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밤에는 연속적인 하락이 기대되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빅스 같은 거를 보셔도 그죠? 예. 제가 아까 전에 말로만 했던 거 지금 그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빅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어젯밤 상승이 왜 이게 의미가 있어요? 31, 32 뭐 이 정도 되는 자리에 저항이 있었는데 이 매물대를 장대 양봉으로 극복했죠. 어딘가 저항을 돌파한 척 했잖아요.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게 빅스라는 게 이게 이제 뭐 30, 31을 넘었다 그러면 이게 짜불짜불 앞으로 1%씩 올라가요. 이게 보통 1%씩 올라가진 않죠. 빅스라는 게 저기 밑에 있을 때, 저기 밑에 뭐 10대 뭐 10, 15 이 정도 사이에 있을 때는 짜불짜불 움직일 수 있지만 근데 빅스라는 게 이게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봉이 길어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밑에선 짜불짜불 하지만 위에선 굉장히 크게 움직인단 말이죠. 급락 가능성 또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저항 만들었는데 이걸 돌파한 척 했고 이 매물 소화했으니까 UVXY는 급속히 좋아졌겠죠. 어젯밤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가야 될 때 못 가서 그죠?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위로 갈 수 있다는 거. SVXY는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요. 자, 아무튼 오늘 밤에 어떻게 될란지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생각엔 막연한 확전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서 금리들은 크게 떨어지긴 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만 보면 되는 게 아니겠죠. 단기물 금리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이슈가 두 개잖아요. 긴축 이슈 그리고 전쟁 이슈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다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3개월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 뭐 위험자산 안전자산 개념이 아니고 만기가 3개월짜리 이건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는 금리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제 그 전쟁 우려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전히 긴축 우려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그래서 벌써 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단 3월 달에 기준금리 한 번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번에 뭐 긴축 못한다라는 초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죠. 반면에 이 가장 매파적인 쪽은 뭐다, 뭐 7월 달 되면 1%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볼라든가 하여튼 그런 총재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총재가 아니고 위원이죠. 네, 그런 위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죠. 일단 시장은 지금 전쟁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확 이런 비둘기파적으로 쏠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전히 긴축 우려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시장이 예전과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사람이 뭐 몇 명 죽어나갔다. 예를 들어 뭐 전염병 때문에 뭐 몇 명 죽어나가다. 야, 확진자가 많아진다 이러면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더 올라간다 이러면서 막 비둘기파적으로 쏠렸는데, 지금은 포탄이 날아다니고 해도 현실적으로 계속 시장 참가자들은 긴축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지긴 했어요. 뭐 당연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생각해요. 연준 긴축 경로 바꿀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연준이 긴축 경로를 급격하게 바꾸고 급격하게 비둘기파적으로 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3차 세계대전 나서 확전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정말 큰 세계대전급의 그런 위기가 나면, 그러면 연준도 야, 이거 긴축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그거 아니죠. 근데 지금 일단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한 확전 우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비둘기파적으로 가는 거 아직까지 막 비둘기로 가기는 이건 무리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파월 의장은 전쟁 우려보다는 긴축 우려를 훨씬 강하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님이 오늘 밤에 아마 오늘 밤이겠죠. 오늘 밤에 아마 연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전쟁 우려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한마디라도 뭐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 가만 생각해 보면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없었단 말이죠. 연준은 여전히 긴축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 전쟁 우려가 나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몇 명이 죽고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연준은 뭘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 잠 못 자고 있는 걸 겁니다. 드디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시원하게 돌파한 척해서 107달러를 갔네요. 기름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즘 기름값 장난 아니게 비싸죠, 주유소 가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국제유가 같은 거 많이 올라왔고요. 어제 그 금값도 많이 올라왔고, 안전자산 선호 많이 나타났고, 이런 모습들 체크하실 수 있겠고, 달러 강세 나타났죠. 전쟁 위기니까요. 그래서 유로화는 직전 저점 붕괴시켰고요. 이런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모습들, 전쟁 위기에서 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보였고요. 하여튼 그 전반적인 좀 큰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아직까지는 모든 게 그 자연스럽긴 합니다. 물론 전쟁 이슈라는 게 중간에 이제 탁 끼어들어가지고 약간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확대가 된 면이 있긴 하지만은, 무슨 이야기냐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 지금까지 그 주식시장 역사를 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관점에서 뭐냐면은, 원래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시장이 계속 빠져요. 그리고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부터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보편적인 지금까지 100% 확률의 역사였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역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 첫 번째나 두 번째 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계속 시장이 빠지는 게 일단 자연스럽다고요. 이 와중에 지금 전쟁 이슈나 이런 게 껴가지고 이런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모습대로 가고 있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이런 전통적인 관점으로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뒤로 대세 상승이냐, 이렇게 가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왜냐? 주식이 그 어느 때보다 비싸고 뭐 인플레 우려 이런 게 지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 금리 안 올리면은 달러 가치가 박살나니까 지금 그걸 지키려고 금리 인상하는 그런 뉘앙스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대세 상승 이번엔 어렵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원래 이렇게 시장이 지금쯤 빠지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그대로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국제 유가와 뭐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을 하나 더 드려볼까 하는데, 이것도 어떤 전통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그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때 직전하고 상당히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항상 그 예전에 오래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네 가지 자산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 여기 주식이고 원자재고 채권이고 부동산이 있다. 주식시장 버블 그 주식시장이 그 막 랠리를 엄청나게 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비싸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원자재는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기업들 실적에 부담이 되거나 경기에 부담이 되면 금융위기가 여기쯤에서 확 발생하면서 채권의 시대가 가면서 저금리가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면서 슬슬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주식시장이 그래서 막 활발하게 또 오르다가 버블을 만들어내고, 이 버블이 꺼질랑 말랑 할 때쯤에도 계속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은 뒤늦게까지 올라가다가 금융위기를 만들어내고 다시 채권의 시대가 가고, 이거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네 가지 자산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랬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미리 고점을 만들고 하락 추세로 만들어 놓고, 그 와중에도 국제유가 같은 건 계속 올라갔고 거의 140달러 이렇게 찍었었죠. 금융위기 직전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게 딱 이런 타이밍에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이 위험자산이 박살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고, 주식이 박살나는 속도가 조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 뭐 특히 대표적으로 유가의 상승이 더욱더 불이 붙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어쨌든 뭐 전쟁 이슈가 꼈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옛날에 그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 있었던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 지금 그대로 어쨌든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가의 상승을 보면서,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주식시장이 계속 먼저 죽고 유가는 그동안은 계속 올라가고, 그죠? 그런 부분이 인플레 우려가 돼서 다시 주식시장을 더 때리고 주식시장은 더 빠지고 위기가 나고, 이게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모습이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큰 이야기들 한번 드려봤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그 기존 금융시장의 역사, 기존 금융시장의 흐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전부터 20년 6월부터 긴축우려라는 재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영하면서 이미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미국 주식시장보다 한국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죠. 물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어쨌든 금융시장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각각 나라별로 뭐 미국, 한국, 뭐 중국, 뭐 다들 그 다양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간의 속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매를 얻어맞은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한국이 강한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아무튼 오늘 그렇다고 뭐 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 한국 상승은 조금 좀 아무래도 좀 좋은 분위기가 좀 물 건너갔죠. 어제 미국이 하락 마감하는 바람에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분위기를 얻어가기가 좀 어렵게 그렇게 돼 있죠.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대충 다 한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그 굉장히 어떤 불안감 요런 거, 그러니까 야 더 반등한다, 더 간다, 뭐 요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어젯밤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재료가 좀 그렇지 않아? 이거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어 싶긴 해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좀 이례적으로 좀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한국, 특히 뭐 코스닥 이런 거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할까, FOMC 2주 남았는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아무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런 거는 어쨌든 저의 막연한 예감이에요. 저의 막연한 예감.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거죠. 근거 없어요. 그냥 반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저만의 아무런 근거 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어쨌든 뭐 누구나 이런 생각은 전부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은 다 할 수 있는 게 매우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이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반등이 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막 목표치를 이야기하시면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아무튼 그것도 여러분들의 그냥 막연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뭐 몇 가지 오를 수 있다, 뭐 제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그다지 근거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들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오를 것 같다, 지금 더 오를 것 같다, 더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거가 당장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생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사견이고 저의 사견인 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의견과 사실은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 바닥에서. 저도 솔직히 더 반등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를 거면 중간에 중간에 반드시 돌파 한착해야 되는 그런 저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저항들을 넘지도 못했는데 왜 벌써 여기를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간다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더 오를 것 같지만, 더 오를 수 있어 보이고 더 오를 것 같지만 어디를 넘어가야 되겠어요? 일단 361.5를 넘어가야 365도 갈 수 있는 거고 370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361.5도 못 넘었고 365도 못 넘었는데 뭐 380을 갈 수 있다. 의미 없는 이야기죠, 이런 거. 그죠? 그냥 그런 건 막연한 우려다. 그래서 아무튼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선물은 361.5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저항을 테스트하는 날인데, 선물이 코스피가 밀리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더 가면서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고, 오늘 361.5에 대한 어떤 저항을 소화하면은 그럼 이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번 저항이 어디다? 365 원저리가 다음번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건조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조금 강하긴 해요, 분명히. 왜냐면 이제 저항을 안착해 놨거든요. 2월 28일 날 직전 거래일 날에, 월요일 날에 이미 1250이라는 저항을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목표치가 얘는 1300까지 열린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일단 저항을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뭐 대세 상승을 한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막연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저항이 저기 있잖아요. 저항 저걸 넘어가야 또 뭐 더 오르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이거를 뭐 조금 넘는다 해도 이게 뭐 하락 추세임에 변함이 없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간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우려에서 조금 좀 멀리 벗어나 있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전쟁 우려가 지금 좀 이상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답답한 박스권 나오고 있고, 추격하면 뒤통수 맞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지와 저항이나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난 슈포지션 매집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가셨으면은 그게 그냥 가장 적합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전 이미 오래전에 뭘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전 구경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참 오늘 오늘이 아니고 그리고 참 러시아가 MSCI 이머징 지수에서 퇴출된다라는 이야기 있죠. 그런 게 또 한국 증시의 일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 8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그렇게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당장 눈앞에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일단은 달러 강세 때문에 환율이 안 좋다는 거, 또 그리고 유가가 워낙 올라가고 무역 적자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 요게 지금 한국 증시를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한국 증시의 문제가 이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긴축 가능성이 있죠. 긴축 가능성이 계속 잠재적으로 당뇨병 같이 지금 한국 증시를 좀먹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오늘 오전 11시에 잠시 후 이제 한두 시간쯤 남았나요?
지금 48분이니까 한 1시간 10분쯤 남았는데 바이든 연설이 있습니다. 바이든 연설이 무려 한국 시장 장중에 열리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변동성이 제법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는 그다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뭐라 한마디 하면 시장 또 급락할 수도 있겠죠. 바이든이 강력한 제재를 뭐 이야기하고 뭐 강력하게 러시아를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그러면 또 불안감에 또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그래도 좀 좋은 얘기 해주고 평화로운 이야기 해주면 반등할 수도 있겠죠. 바이든 연설이 오늘 있다는 거, 장중에 있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